여러분들이라면 떼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이 생긴다면 사용하실 건가요? 저는 사용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물건이 나의 악한 모습을 비춰준다면 그래도 사용을 하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는 괴담 같기도 하고 살짝 잔인한 장면이 묘사됩니다.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영희. 영희가 사는 시대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이야 도파민의 축복이 끝이 없는 세상이지만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린 시절만 해도 도파민이라고 해봤자 라디오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는 서커스나 변사가 해준 이야기가 사람들의 도파민을 충족하던 시대가 배경입니다. 영희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묘기와 다이너마이트 섹시보디 큐티페이스로 거리에서 거리로 이동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다이너마이트 섹시보디 큐티페이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묘기는 이제 낡고 낡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영희를 가만히 지켜보던 웬 수상한 노인이 다가와 모자 하나를 건네주는데요. 영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자를 받자 영감님 돈으로 주세요. 영희는 그 낡은 모자를 왜 자신에게 주는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영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며 자신 또한 과거 공연을 하던 마술사였다고 합니다. 영희에게 모자 속에 손을 넣어 잡히는 게 있다면 꺼내보라고 말하자 영희는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꺼냅니다. 모자에서는 성인 손바닥만한 사람 모양의 인형 하나가 나오고 또 영희가 계속 뒤적뒤적거리자 똑같은 인형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노인은 꼭 2개의 인형을 꺼내야만 한다고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인형은 꺼낸 사람의 악한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서로 칼을 들고 있는 거지. 진짜로 영희가 자세히 보니 인형들은 서로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인형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 미친 듯이 싸우고 노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인형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절대로 만져서는 안 돼. 손을 댔다가는 널 공격하고 말 거야. 어느 한쪽이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둬. 영희는 죽는다는 말에 인상을 팍 쓰면서 불쾌한 듯이 노인을 바라봅니다. 노인은 그런 영희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괜찮아, 단순한 인형일 뿐이니까. 마침 인형 하나가 다른 인형의 가슴 깊이 칼을 받고 칼이 박힌 인형의 가슴에 피가 철철 나며 쓰러집니다. 남은 하나의 인형은 승리에 도취돼 미친 듯이 웃고 있습니다. 영희는 흠칫 놀라며 진짜 피가 나잖아. 그런 생각을 할 때 와 하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박수갈채가 쏟아지며 마침 이 인형들의 싸움 구경을 하던 이들이 공연을 잘 봤다며 영희에게 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말대로 돈이 필요했던 영희에게 이 모자가 도움이 됐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영희에게 하나가 죽으면 인형 위로 모자를 덮으라고 합니다. 모자 속으로 인형들이 사라지자 방금 유혈이 낭자했던 모습은 마치 신기루같이 사라지고 언제든지 인형을 다시 꺼낼 수 있다며 노인 또한 사라집니다. 영희가 저기요 불러보지만 이곳에는 모자와 공연을 보기 위한 인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그렇게 모자를 습득한 영희는 처음에는 피가 철철 흐르는 인형을 보고 거부감을 느끼지만 아무래도 돈벌이가 되다 보니까 이 또한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늘 그랬듯 거리에서 거리로 이동하며 돈을 쓸어 모으던 영희. 여느 때와 같이 공연을 하던 도중 한 관객이 영희의 인형쇼를 보다가 중간에 벌떡 일어납니다. 이 손님의 이름은 철수. 철수는요, 영희를 흘겨보며 잔인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영희는 네? 라고 되묻지만 철수는 그대로 마치 이딴 쓰레기 공연 따위는 보고 싶지도 않다는 듯이 나가버립니다. 영희는 허참 재수없어 라고 생각하며 떠나는 철수 뒤통수의 가운데 손가락을 높이 치켜드는데요. 사실 영희도 자신의 공연이 신경 쓰이기는 했어요.
인형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모습은 영희의 깊은 내면에 어두운 부분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영희는 한참 생각하다 공연을 보기 전에 손님이 인형을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모자를 건넵니다. 남자, 여자, 젊은이, 노인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꺼낸 인형은 미친 듯이 싸우며 서로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영희는 다행이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안도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게 괜시리 슬퍼지기도 합니다. 근데 슬픈 건 슬픈 거고 돈은 벌어야죠. 영희는 또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하려고 산을 넘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간신히 목숨만은 건진 영희는 산속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집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으로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익숙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누가 있었을까요? 아내는 영희에게 잔인한 여자라며 비판했던 철수가 있었는데요. 하필 도망친 곳이 철수의 집이었습니다. 철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영희는 잘못 들어왔네 라며 망설임 없이 나가지만 이내 큰 천둥번개 소리에 덜덜 떨며 다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영희의 원맨쇼를 보며 철수는 마녀도 두려움을 느끼나 보지? 이 말에 영희는 난 마녀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신도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사정을 말해보지만 철수는 그런 잔혹한 장사는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며 자신은 굶어 죽더라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영희는 당신도 이 모자에서 인형을 꺼낸다면 이 잔혹한 장사에 빠져들 거라며 철수에게 모자를 들이댑니다. 철수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영희는 꺼내봐 이러며 철수를 도발하고 그 말에 철수도 내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며 인형을 하나 쑥 꺼내는데요. 그때 쾅 소리와 함께 철수의 집문이 열립니다.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와중에 숲속에 누가 또 있었던 걸까요? 이 문이 열리며 낯선 두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까지 들려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모자 내놔. 지들이 맡겨놓은 것 마냥 말하는데요. 알고 보니 두 남성은 강도였고요. 영희가 떼돈을 번다는 걸 알고는 모자를 훔치기 위해 여태까지 미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모자를 빼앗긴 영희와 철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그저 너무해 라는 말뿐이었어요. 모자를 빼앗긴 영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남자들 등 뒤로 한 형체가 쑥 하고 나타나는데요. 아까 철수가 인형 하나를 꺼낸 거 기억하시죠? 모자가 도둑들 손에 들어가자 손바닥만한 인형이 쑥쑥 자라나 성인 남성의 키보다 더 커진 상태로 도둑들을 내려다봅니다. 노인이 영희에게 했던 두 가지의 충고. 인형은 꼭 두 개를 꺼낼 것. 꺼낸 인형이 움직일 때는 절대 건드리지 말 것. 하지만 이 도둑들은 그걸 전혀 몰랐기에 커진 인형을 보고는 당황해하면서 총을 겨누고 쏘기 시작합니다. 인형 몸에는 쑥쑥 총이 박히고 표정이 사납게 돌변한 인형 또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요. 총에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인형은 강도들의 팔을 자르고 목을 깔끔하게 잘라 얼굴과 몸을 분리시킵니다. 이미 사망한 남성의 배를 갈라 내장을 목에 두르고 승리에 도취돼 미친 듯이 웃습니다. 끔찍한 광경의 영희는 패닉 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와중에 철수가 모자를 집어들어 인형 머리에 씌우자 인형은 모자 속으로 사라지고 유혈이 낭자했던 살인사건의 현장도 마치 신기루처럼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철수는 힘이 풀린 영희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희와 철수는 이 모자는 세상에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곤 땅속 깊이 이 모자를 묻어둡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연고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영희는요. 철수와 함께 집에 정착하고요. 본격적으로 농사일도 하게 됩니다. 또 철수반 영희반을 닮은 귀여운 아이도 출산하게 됩니다. 아이는 아직 말은 못하고 옹알옹알 옹알이를 하고요. 집안을 볼볼볼볼 기어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화롭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다 영희와 철수는 아이가 뭔가를 가지고 노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게 뭐지? 저런 장난감은 사준 기억이 없는데? 아이 손에는 낯설면서도 너무나도 익숙한 인형이 쥐어져 있고, 다른 손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길 바랬던 그 모자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이 모자를 집 앞 땅속 깊이 묻어뒀는데 아마도 강아지가 땅을 파서 가져온 듯 싶습니다. 깜짝 놀란 영희와 철수는요, 이미 인형 하나가 꺼내져 있잖아요. 아이에게 하나 더 꺼내 라고 소리를 치고, 엄마 아빠가 왜 저럴까 가만히 지켜보던 아이는 다행히 모자 속에서 인형 하나를 더 꺼냅니다. 아이에게 잔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던 영희와 철수는 아이의 눈을 가리려는 찰나 이미 인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형들은 또 잔인하게 서로를 죽고 죽였을까요? 그들은 온화한 표정으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춤 사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즐겁게 춤을 추는 인형을 보는 아이는 까르르 미소 지으며 행복해하고, 영희와 철수는 아이에게는 악한 마음이 없구나 깨달으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카와구치 마도카 작가의 죽음과 그녀와 나라는 작품 속 짧게 실렸던 단편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모든 걸 알고 저 모자를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저는 한 번쯤은 내 안의 악한 마음의 크기가 궁금해서 호기심에 해볼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지 궁금하네요. 저 단편을 볼 때 다이너마이트 섹시 보디 큐티 페이스가 너무 웃겨가지고 트위터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똑같이 제 캐릭터로 그림을 그려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또 하나의 추억입니다. 원작은요, 영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그냥 그 만화책에 실렸던 짤막한 단편을 들려드렸습니다. 원작은 귀신을 보는 소녀와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소년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귀신, 미스테리, 각 나라의 전통 요괴 신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